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악몽 같은 결혼식을 끝마치고 신랑과 갈라서기를 고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행복했어야 할 결혼식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지금까지도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에요. 저는 지금의 남편과 대학 선후배 사이로 만나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고 둘 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착실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대학 때부터 결혼까지 5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서로의 가족과도 잘 알게 되었고 왕래도 자주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남편 부모님도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고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성실하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술, 담배도 입에 안 대고 주변에 이상한 친구들도 없어요. 술, 담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인지 친구들도 잘 안 만났고 오직 저와 일밖에 모르는 남자였죠. 만나본 친구들 말로는 어릴 때부터 공부벌레였고 나쁜 짓은 해본 적도 없는 완전 범생이 스타일이었대요. 그래서 더 남편감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남편 술버릇이 심해서 고생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 친구들 잘못 만나서 단란주점에 빠져 사는 친구 남편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 남편은 그런 부분으로는 제 속 썩이는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걸리는 점이 있었는데 남편이 어릴 때 공부벌레였다면 지금은 일벌레, 워커홀릭이라는 겁니다. 일밖에 몰라요. 그래서 주말에도 못다한 일이 있다며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까지 야근하다가 돌아오기 일쑤였죠. 저는 데이트할 시간을 뺏기는 게 속상해서 몇 번 남편에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해야 저랑 결혼할 때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올 거라며 자기가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 뿐인데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타일렀어요. 저는 제가 남편보다 어리고 사회 경험도 적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다고 스스로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의심을 했어야 했던 걸까요? 남편이 저 몰래 딴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밤낮 없이 일만 하는 남편 몸 상할라 걱정만 하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집도 구하고 혼수도 바쁘게 준비했어요. 남편이 바쁘니 저랑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발품 팔아 돌아다니며 구입했죠. 정말 한 번뿐인 결혼이기에 가전부터 작은 그릇까지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것들로만 샀어요. 남편은 예식장 예약할 때랑 예복 피팅할 때만 함께 했네요. 그렇지만 바쁘니까 이해했어요.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집에서 매일매일 같이 지낼 수 있으니까 결혼식만 손꼽아 기다렸죠. 결혼식 전날은 각자 본가에서 자기로 했어요. 저는 너무 설레기도 하고 부모님에게서 떨어져 새 가정을 꾸린다는 게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온갖 감정이 겹쳐져서 잠을 이루는 게 힘들었어요.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의 전화를 웬 여자가 받는 거예요. 저는 누구냐고 물었고 여자는 이러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그렇게 잠시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바로 남편이 전화를 받더군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고 이 밤중에 누군데 남의 남친 전화를 함부로 받냐고 화를 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회사 동료라고 지금 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밤 11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그것도 결혼식 전날 밤에요. 저는 결혼 전날 왜 아직도 회사에 있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일이 터져서 자기도 집에서 자다가 급하게 나온 거라고 금방 다시 집에 들어갈 거라고 저를 달랬어요. 저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애써 모르는 척 묻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이 되어 아침부터 메이크업을 받으러 미용실로 갔어요. 저는 메이크업도 다 받고 준비를 다 했는데도 남편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저는 결혼식 날 결혼이 파토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네요. 다들 남편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순간 남편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샵에 들어온 거 있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정신이 있냐 없냐면서 등짝을 때리셨고 미용실 직원은 인상을 쓰며 시간 없으니까 빨리 앉으시라고 짜증도 부리고요. 남편은 굉장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고 남편에게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와 술 냄새 같은 거요. 남편은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너무 이상했죠. 술은커녕 향수도 뿌리지 않은 사람인데 왜 이런 냄새가 난 건지.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어제 술 마셨어? 하고 물었어요. 남편은 머리를 긁적이며 피곤하다는 목소리로 어제 결혼 전이라고 회사에서 술을 먹이더라고. 미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점점 더 이상했죠. 남편의 회사는 회식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음날 결혼하는 예비 신랑을 데리고 술을 마실 수가 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그래도 오늘이 결혼인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쩌면 모든 게 마음으로는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 억지로 눌러 담은 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은 겨우겨우 메이크업을 마치고 예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저는 애써 밝게 웃으며 남편의 팔짱을 끼고 너무 기대된다고 애교를 부렸어요. 남편도 제가 웃는 모습을 보며 따라 웃으며 자기도 좋다고 했어요. 마음이 놓였죠. 저희는 웨딩카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예식 시간이 꽤 남아 있어서 저희 쪽 하객은 아직 오질 않았었고요. 저는 먼저 남편과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 촬영을 했어요. 몇 컷 찍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이 정도면 그만 됐다며 사진 찍어주시는 분이 당황하실 정도로 휙 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도 당황했지만 워낙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둘러대며 신부 대기실에서 헬퍼 이모와 드레스를 정리했네요. 어느새 하객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손님들을 맞이했고 남편은 당연히 밖에서 있는 줄 알았죠. 제 친한 친구가 와서 신부 대기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친구가 그러더군요. 네 신랑은 어딜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신랑 쪽 하객들이 몰려드는데 밖에는 부모님들 밖에 안 계시고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다네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갔어요. 헬퍼 이모가 만류했지만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워메이드 드레스여서 치렁치렁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나 봐요. 저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복도 안쪽 어느 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남녀가 끙끙 앓는 듯한 그런 소리 있죠. 신음소리가 났어요. 저는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왠지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만 같았죠. 비어있는 패백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녀의 신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죠. 남자의 목소리는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지금 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요. 안쪽 문을 살짝 열어보니 정말 제 남편이 제가 아닌 낯선 여자의 다리를 잡고 열심히 그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너무 놀란 나머지 헉소리도 안 나더군요. 전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랑 당장 버진 로드를 걸으며 사람들 앞에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 남자가 결혼식장에서 다른 여자랑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당장 이 결혼식을 진행해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님과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결혼식에서 당장 결혼을 파토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후 결혼식장 앞으로 돌아왔고 제가 어딜 갔다 온 거냐 물으니 긴장해서 속이 안 좋은지 화장실에 계속 있었다며 변명을 했네요.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던 결혼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면서 저희 부모님께 신나게 큰 절을 하더군요.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은 못 갔고 저희는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저를 안으려 했고 저는 남편이 너무 더럽게 느껴졌어요. 아침에도 딴 여자를 끌어안고 몸을 부대끼던 인간이 나를 안으려고 하는 게 소름 끼치고 역겨웠어요. 저는 오늘 피곤해서 하기 싫다고 했고 남편은 결혼 첫날 밤 싫다고 하는 신부는 너밖에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 말을 무시한 채 친구가 제 결혼식 사진을 보내준 걸 보다가 신랑 측 친구들 중에 그 여자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함께 누워있는 남편에게 그 여자를 콕 집어 이 사람 누구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당황하더니 그냥 직장 동료라고 말하네요. 그래서 결혼 전날 내 전화 대신 받은 여자야?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마시던 맥주를 뿜어버렸어요. 그 여자였겠죠. 회식도 아니었고 둘만의 밤을 보내고 있던 거겠죠. 저는 결혼 휴가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결혼 휴가가 끝나고 바로 출근을 했고 저는 남편 몰래 휴가를 하루 더 냈어요. 남편의 옷가지들을 싸서 퀵으로 남편 회사에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고. 그래서 저는 이메일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결혼 당일 저 몰래 딴 여자와 그 짓을 하는 동영상을 제가 찍어놨었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찍히진 못했지만 누가 봐도
웨딩홀 패백실이었고 남편과 그 여자의 얼굴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죠. 잠시 후 메일을 봤는지 남편에게서 미친 듯 전화가 울렸고 저는 이혼 처리는 따로 안 하게 돼서 다행이네.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 이 집은 내가 가질 테니 넌 그 여자 집에 가서 좋아하는 그 짓 실컷 해 라고 쉬지 않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여자도 자신의 비밀스러운 영상을 제가 갖고 있는 걸 알았으니 제게 잘못했다며 제발 영상을 지워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해대네요. 짜증나서 남편이랑 정리하면 전화번호 바꾸려고요. 영상을 무기로 제가 원하는 보상을 다 받아낼 거예요. 물론 어디에 유포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그들과는 다르게 상식은 있으니까요. 제가 그런 영상을 쥐고 있는 게 그들에겐 너무 두렵겠지만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은 너무 짐승 같은 짓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애초에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협박은 당하지도 않았겠죠. 아직도 그들이 그 짓을 하면서 나눈 짐승 같은 대화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지치지 않고 그 인간들과 끝까지 싸울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28살의 회사원입니다. 제게는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었는데 저보다 3살 어려요. 제 친구들은 저보고 어린 남자 만난다고 능력도 좋다고 부러워했었죠. 친구가 조교로 있는 대학교에 친구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거기 학생에게 번호를 따여 만나게 된 남친인데요. 당시에 제가 그 학교 학생인 줄 알고 제 번호를 딴 거였어요. 그래서 당시 남자친구에게 저 학생 아니라고 극구 거절을 했지만 남친은 학생이든 아니든 누나여도 상관없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했어요. 귀여운 맛에 한두 번 저녁도 먹고 영화도 먹고 술도 마시다 보니 어느새 남자친구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남친은 22살, 저는 25살이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냥 둘 다 어린 나이인데 저는 대학 졸업한 후 회사를 다니는 입장이어서 그런지 대학생인 남친이 마냥 귀여워 보였죠. 남친과의 풋풋한 연애도 잠시 남친은 곧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갔죠. 남친은 자기를 기다려달라고 했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힘들지 않게 기다렸어요. 저도 맡은 일이 바빴고 주말엔 녹초가 되어서 집에서 뻗었고 남친이 가끔 보고 싶었지만 어른스럽게 잘 견뎠네요. 그렇게 1년 9개월이 금방 흐르더군요. 남자친구는 제게 꽃신을 신겨주었고 저는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군대 제대 후 친구들과 함께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하네요. 그것도 유럽 여행을요. 짧게 국내 여행 정도는 허락해 주겠다고 했더니 군 복학하고 나면 바로 졸업시험 준비해야 하고 졸업하면 또 곧바로 취업해야 돼서 자기한테는 지금이 마지막 자유인데 제발 보내달라고 간절히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취업하고 난 후에 해외여행 가기가 힘든 거 이해하니까 쿨하게 보내주기로 했어요. 남친은 역시 누나는 멋진 여친이라며 저를 한껏 치켜세워 주더군요. 유럽 여행을 간 남친은 2주 동안 제게 꼬박꼬박 연락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어 보내주더라고요. 남친이 유럽에서 돌아오고 난 후 제게 기념 선물이라며 예쁜 오르골을 사다 주었어요. 너무 예뻤어요. 솔직히 유럽 여행 가면 여행 뽕에 취해서 거기서 만난 이성이랑 썸도 타고 그런다던데 제 남친은 그런 거 없이 건전하게 잘 놀다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끼는 대학 후배에게 만나자고 연락이 왔네요. 여자 후배인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왔던 동생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기쁘게 만났어요. 여후배는 그동안 유럽에서 자유여행을 하고 왔다고 2달이나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 생각이 났다며 작은 선물을 하나 내밀었네요. 저는 너무 고맙다며 선물을 뜯어본 순간 조금 놀랐지 뭐예요. 며칠 전 남친이 사다 준 기념품과 똑같은 오르골이었어요. 제가 고맙단 말도 없이 놀라워하자 여후배가 언니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유럽 여행 기념품도 유행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괜히 후배가 서운해할까봐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란 거라고 너무 고맙다고 잘 쓰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제 후배가 너무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요즘 좋은 일 있냐고 물었죠. 그러니 제 후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어떤 남자냐고 물어봤어요. 후배는 아직 사귀는 사이는 아닌데 곧 사귀게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망설여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너무 예뻐라 하는 후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자친구 있으면 어때? 결혼한 것도 아닌데 하면서 골키퍼 있음 골 안 들어가니? 하고 응원해줬네요. 후배는 조만간 남자친구로 만들어서 저에게 소개를 해 보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이미 약속 장소에 나가 있었는데 남친은 도통 나타나지를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오랜만에 만나는 건데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를 않아서 저는 화가 났었어요. 한편으로 무슨 일이 있나 걱정도 되었고요.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집으로 갔죠. 그날 밤 남친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남친에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서 밤새 일했다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때마침 아끼는 여자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 남자친구 생겼다고요.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제 기분은 엉망인데도 축하를 해주었죠. 대충 축하해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기 남친이 자기한테 고백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보고를 했네요. 그런데 그날부터 제 남친은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친은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다 보니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있었고 제가 일하는 동안에 카톡을 보내면 칼답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친은 제가 연락을 해도 한두 시간 정도 답이 없는 거예요. 카톡 텀도 너무 늦어지고 전화도 너무 안 받고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무슨 생각인지 뭐에 홀린 듯 남자친구 자취방으로 향했어요. 남자친구 자취방 앞에 차를 대고 남자친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실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어요. 안에 남친이 있는 것 같은데도 제가 들어오는 줄 눈치 못 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친 말고 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침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바보같이 남친이 야동 보나? 이런 생각으로 열린 문 사이로 들여다보았어요.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남친은 침대 위에 다른 여자랑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바쁘게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집중하고 있던 건지 제가 보고 있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말을 잇지 못했던 모습은 남친과 함께 그 짓을 하고 있는 여자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제가 너무 아끼던 대학 후배였습니다. 저에게 얼마 전 남친이 생겼다고 자랑했던 그 후배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남친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네요. 남친이 먼저 고백해서 사귄 거고 저는 남친의 군대도 기다려줬는데 결국 남은 게 남친의 바람이었다니. 저는 남친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고 남친에게 뭐하냐고 물었어요. 남친은 작은 목소리로 도서관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따 밤에 볼까? 하면서 사랑한다고 속삭이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며칠 뒤 저는 대학 친구를 만나 이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고 친구는 자기에게 생각이 있다며 남친 집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라고 하길래 후배한테 연락을 했어요. 후배는 남친 집이라고 했고 친구는 잘 됐다며 바로 남친 집으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김에 근처 사는 대학교 후배들 몇 명에게도 맛있는 거 사준다면서 불러냈고요. 저는 친구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몰랐지만 그저 하자는 대로 했죠. 친구는 남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했어요. 석연치 않았지만 친구가 시키는 대로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갔어요. 거실은 비어있었고 지난번처럼 침실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친구들, 후배들이 우르르 들어가니 안쪽에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랑 제 친구들은 술이 좀 취해서 시끄러웠고 친구들은 어린 남친 좀 보여달라며 짓궂게 소리를 질렀어요. 침실 안에서 누나 왔어? 하는 조그마한 소리가 들렸고 제 친구는 저를 잡아 끌고 침실 앞으로 갔어요. 침대 위에는 이불로 몸을 가린 채 저를 바라보는 커플이 있었네요. 바로 제 남친과 후배였죠. 저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차갑게 그 둘을 찌려보았고 제 대학 친구들과 후배들은 하며 침대 위에 후배를 가리켰어요. 여기 제 남친네 집 아니냐면서 왜 제가 저기에서 헐벗고 있는 거냐면서 대박이라고 자기들끼리 웅성웅성 거리더군요. 친구들 후배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었고 저랑 그 둘은 3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니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물었고 남친은 저야말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냐고 화를 냈고 대학 후배는 언니 미안해 하면서 손이 발이 들도록 빌더군요. 아무래도 자기 대학 친구들에게 소문이 안 좋게 날 걸 막아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계산한 거겠죠. 저는 둘이 언제부터 나 몰래 만난 거냐 물었고 후배에게는 너 얘가 내 남친인 거 알았었냐고 물었어요. 후배는 몰랐다고 했고 저는 똑바로 말하라고 다시 물었어요. 제가 무섭게 물어보자 후배는 사실 알고 있었다고. 원래 언니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유럽에서 우연히 너무 낯익은 사람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꼬리를 쳤다고 하는 거예요. 남친 역시 처음엔 제가 아끼는 후배인 걸 몰랐다가 저랑 카톡하는 걸 보고 알았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친이야 그렇다 치고 제 후배는 알면서 저에게 똑같은 오르골을 선물한 거였어요. 왜 그랬냐고 물었어요. 후배는 기념품 샵에서 남친이 여친 준다고 오르골을 고르길래 저한테 너무 질투가 나서 일부러 똑같은 걸 샀고 저에게 오랜만에 일부러 연락해서 그 오르골을 선물한 거였죠. 자기 딴엔 일종의 신호였대요. 몰랐던 제가 바보였던 걸까요? 저는 두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복수를 할 의욕도 없었네요. 둘이 홀딱 벗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데 아무 말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친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친과는 자연스레 헤어지게 되었고 후배랑도 인연을 끊게 되었지요. 저는 그 둘에게 딱히 복수를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가 봐요. 지은 죄가 있으면 다 자기한테 돌아가는 것 같네요. 그들은 거리가 가까운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그날 목격한 다른 후배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들의 역겨운 짓이 소문났네요. 그래서 남친과 후배는 쪽팔려서 한 학기도 안 남은 학교를 휴학했대요. 뭐 둘이서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서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며 싸워댄다고 들었네요. 한 사람을 기만하면서 속이고 자기들끼리 스릴을 즐겼으니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손 안 대고 코푼격이라서 그날 저 끌고 남친 집에 가준 친구에게 고맙네요. 주말에 맛있는 거라도 사주려고 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시원한 사이다는 아니지만 털어놓고 나니 뭔가 더 홀가분해지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사연을 말하기 전에 한번 물어보고 싶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뭐 딱히 저도 아는 게 없고 해서 뭐라 한마디 하기가 어렵지만 꼭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게 현실인 게 다이어트이죠. 솔직히 다이어트는 고역이에요. 제가 성공을 했는데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들과 다르게 딱히 뚱뚱하다고 다이어트를 해라, 자기 관리를 하라고 함부로 말을 못하거든요. 그 과정을 제대로 겪은 사람들을 알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요. 어쨌든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제 사연을 소개하려고 해요. 전 어릴 때부터 아주 뚱뚱했는데 이유는 제가
할머니랑 단 둘이서 살았거든요. 부모님은 이혼이라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지금도 잘 지내세요. 단지 가난해서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이며 각종 자비를 하느라 집에 거의 안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아시잖아요. 할머니들이 손녀 손자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는지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맛있는 걸 많이 해주시다 보니 뚱뚱해졌고요. 뚱뚱해지면 흔히들 학교에서 놀림감이 되곤 했는데 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뚱뚱해서 뛰기가 불편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래서 병원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솔직히 맛있는 걸 좋아해서 도저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에도 뚱뚱한 몸매는 유지가 되었어요. 정확히는 빠졌다가 폭식하고 늘 먹는 걸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끔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흔히들 말하는 요요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름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 과거보다 살이 그래도 빠진 편이라서 숨쉬기도 편하고 해서 이 정도는 되겠지 하며 살게 되었고 대학교 들어갈 때도 솔직히 별로 부담이 안 됐어요. 남들은 대학교에 들어간다 하면 다이어트하고 막 명품을 사고 그러는데 저도 그랬는데 역시나 다이어트는 실패하고 나름 옷이나 그런 거는 많이 신경 써서 뚱뚱해도 어느 정도 멋을 꾸몄어요. 이렇게까지만 보면 제가 참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들 할 텐데 뭐 사실이긴 사실인데 그래도 예전보다 살이 좀 빠져서 제가 굳이 다이어트를 더 해야 하나 싶어서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자꾸 해봤자 이건 계속된 변명이고 해서 넘어가자면 처음에는 저한테 오는 남자들이 없어서 역시 다이어트를 더 해야 하나 싶어서 고민을 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 남편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사라졌었어요. 남편은 절 볼 때 뚱뚱해도 괜찮다며 그냥 자기랑 단둘이서 사는 것이 더 좋다며 말을 해서 정말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다이어트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게 어떠냐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직장에서도 상사한테 자기관리 못하는 무능한 직원이라고 여러 번 찍힌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저한테 일이란 일은 다 시킬 정도로 사람들이 저한테 맡길 사람이 없어서 맡긴다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보다 일을 잘했거든요. 심지어 제 밑에 아주 예쁜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는 그렇게 일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 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하도 자기 외모로 남자 직원들한테 일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의 능력이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상사는 그런 여자 후배를 좋아했어요. 심지어 일 못하고 그래도 크게 혼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외모도 실력이라고 하는 상사를 보고 전 화가 나서 남편한테 뭐라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같이 욕해주고 하며 운동을 같이 하자고 권유를 했고 그동안 실패했던 운동을 남편과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몸이 가벼워지고 많이 호전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건강도 되찾았고요. 물론 예쁜 여자들처럼 많이 빠지고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보통 체중에 근접해서 어느 정도 옷으로도 충분히 가릴 수 있는 수준이라서 나름 만족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막 다이어트를 하던 중 그 여자 후배는 상사와 몰래 데이트하다가 상사의 아내분한테 걸려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고민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행복이 오면 고난이 온다고 이번에 시부모님이 저한테 뭐라 하셨죠. 뚱뚱하다느니 이러니 저러니 계속 제게 뭐라 하는가 하면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결혼식 드레스를 맞추고 있는데 남편과 전 어느 정도 드레스 치수를 맞추었는데 같이 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확 줄이라 하더니 이 드레스를 못 입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드레스는 맞춰준 사람들도 웬만한 여자들은 힘들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저보고 돼지를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도 단언해서 강행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뭐 안 맞아서 다시 맞추게 됐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절 무시하고 추석 때는 저한테 하루에 죽 하나로 버티라고 말하며 조금이라도 더 먹으면 의지가 없냐며 집에 쫓아내고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점점 거식증에 걸리게 되면서 음식을 아무것도 못 먹게 되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그걸 보며 도저히 안 되겠다며 저한테 이혼을 요구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버리냐고 말했지만 시부모님의 압박에 결국은 남편은 절 버리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시부모님은 면전에 잘 되었다며 앞으로 그렇게 지질하게 살라고 말하며 남편을 데려갔고 그 뒤로 남편은 새 아내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 소식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한동안 우울증에 거식증에 시달려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며 직장도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 기회가 오게 되었어요. 친척분이 헬스장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운동으로 가꾸면 멋진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친척분이 말씀을 하셨고 드디어 제대로 된 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결과는 전 보디빌더 대회에서 우승을 여러 번 했고 그 뒤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여러 자격증을 따고 그랬는데 그렇게 저는 헬스 트레이너로서 유명세를 펼쳤고 나중에 저만의 헬스장을 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근황을 알아보았다며 자기가 시부모님 때문에 버린 거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변한 저를 보고 다시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연락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코 합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나중에 늙고 배가 나오면 그때도 사랑해주면 그때 합치겠지만 전 그동안 시댁들의 행동을 보며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니까 남편이 얼버무리다가 말문이 막혀버리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새 아내랑 잘 지내면 됐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니까 새 아내도 시댁의 잔소리에 결국은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혼식에 안 가서 듣기만 했는데 새 아내가 아주 예뻐서 모델도 했다고 하는데 모델이면 다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살들을 악착같이 빼는데요. 근데도 시부모님은 그새 아내한테도 엄청난 학대를 한다는 거였어요. 결국은 새 아내는 가출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동안 싸우며 얼굴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새 아내가 가출을 하고 한동안 남편이 외로워서 결국엔 저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간호가 필요한데 자기 말고는 없다며 고생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저는 알아서 혼자서 하라고 하면서 그 정도는 자기 관리를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나마 남편이 저한테 잘해주었지 이혼하기 직전까지 자기 관리를 못한다고 시어머니급으로 괴롭혔거든요. 그래도 좋은 사람이지만 용서하긴 너무 상처를 입어서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의 완벽한 변신과 이야기는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한테 알려지면서 잘했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지금도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서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저런 사연을 올리는 이곳에 방문해서 올려보았어요. 솔직히 남편을 욕했지만 제가 여러 남자를 만나도 남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를 나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랬는데 솔직히 차버린 것에 생각 좀 해봐야 했나 싶었지만 그렇게 시부모님한테 막 시달리는 것 보면 아무리 그래도 자기 주장이 약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자기관리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건 본인한테나 열심히 하세요. 남한테 강요하는 건 솔직히 말하자면 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안 하지만 원한다면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좌절하지 않고 하면 저처럼 얻을 수 있는 걸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며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믿을 수 없는 배신을 당하고 남자친구와 상견례장에서 헤어지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토박이로 지금껏 자랐습니다. 지금 사귀는 남자친구는 대학 때 선배인데
지방 출신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서울 남자애들보다 거친 사투리를 쓰면서 상남자 같은 선배에게 반해버려서 이제껏 사귀게 되었던 것이죠. 남자친구는 외모도 준수했어요. 키도 컸고 몸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초 기질이 있어서 반한 것 같아요. 왜? 여태껏 같이 지내온 남자애들을 새침하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했는데 선배는 이런 건 남자가 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리드해 주었고 많은 부분들이 설렘 포인트였죠. 남친이 의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남친과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취업하자마자 부모님을 졸라 남친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렇게 조르는 걸 보고 어떤 녀석인지 얼굴이라도 보여달라고 하셨고 기쁜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말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좋다고 호방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그런데 친구들이나 부모님께서 약간 걱정을 하는 부분이 남자친구 집안은 유독 남녀 차별이 심한 지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제사도 많고 남존 여비 사상이 심하기로 소문난 곳이어서 제가 만약 그 집 며느리가 되면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 아니냐고 저희 엄마가 많이 걱정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물어봤어요. 아주 해맑은 목소리로 오빠네 집 제사는 몇 번이야? 하고 물어봤네요. 그러니 남친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건데 뭘 그런 것부터 걱정을 하냐고 웃으며 넘어가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위에 누나가 넷이나 있기 때문에 저한테 요리 같은 거 안 시킨다고요. 당시에 저는 누나가 넷이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죠.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나는 결혼하면 딸 하나만 낳고 싶은데 오빠 생각은 어떠냐고요. 그랬더니 자기도 딸이 좋다고 생각한대요. 지금 누나들도 딸들만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손녀딸 바보라며 저한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도 거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기 아버지가 집안에서 험한 일 다 한다고요. 자기가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아빠처럼 아내만 바라보는 사랑꾼이 될 거랬네요. 그때만 해도 지방 출신인데 다들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괜찮은 집안 남자인데 제가 얼른 시집 가야겠다고까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빨리 남친을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찰나에 엄마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갈비뼈가 부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퇴직한 아빠랑 오빠가 엄마 병간호를 맡아서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한두 번 엄마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이었어서 퇴근하고 나면 병원 면회 시간이 끝나기 일쑤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자주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자가 소리를 계속 지르는데 수학이 넘어 듣고 있자니 귀가 너무 따가워서 엄마한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옆에 병상 보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왜 병실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내냐고 그랬더니 말도 말라고 매일매일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옆에 입원한 아주머니가 유방암 환자인데 항암 치료하느라 입원해 있다는데 남편이 병간호한답시고 옆에서 아주 깽판을 친대요. 환자식도 뺏어먹고 그래서 아주머니는 컵라면에 물 부어 먹고 자기 마누라가 링거 맞는 것도 질투를 하는지 간호사한테 자기도 저것 좀 놔달라고 헛소리하고 자기 졸리면 환자 침대에 올라가서 자기가 자고 정작 그 아주머니는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너무 가엾다면서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뭐 그런 남편이 다 있냐 쓰레기 같다고 말하고 엄마가 얼른 퇴원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그만 받기를 바랬어요. 엄마가 없는 집에서 혼자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가 엄마 병원에 갔다 오더니 대박이라며 오늘 엄마 옆자리 아주머니 완전 난리 났었다고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고 물으니 오빠가 너 남자친구도 경상도 애라며 아니 엄마 옆에 경상도 어디에서 올라온 사람들 같던데 남편도 미쳤고 아들 새끼도 정신 나갔더라 이러는 거예요. 아들이 곧 결혼을 하려나 본데 아빠가 하도 엄마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니까 아들이 엄마 내가 좀 있으면 며느리 데려와서 엄마 이런 꼴 안 보게 해준다는 둥 제사고 집안일이고 다 며느리가 하고 엄마는 편히 쉬게 해줄 거니까 나 결혼할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 뭐 이런 말들을 했대요. 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입장으로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오빠한테 내 남친도 경상도 출신이지만 내가 다 확인했다고 내 남자친구는 그런 사상 가진 남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고 웃었네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 자꾸 엄마 옆에 있는 게 신경 쓰이는데 엄마 병실 옮길 수 없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오빠가 걱정 말라고 엄마 이틀 뒤에 퇴원해서 집에 올 거니까 더 이상 그런 집안 사람들이랑 안 마주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엄마한테 전화할 때 전화 너머로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아저씨의 성난 목소리에 가끔 악몽을 꾸기까지 했는데 옆에 있는 엄마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겠어요. 엄마가 회복 후에 남친에게 우리 부모님 소개해주겠다고 하니 남친은 마침 잘 됐다고 자기 부모님도 지금 서울에 일이 있으셔서 와 계신데 이참에 상견례를 해버리자 이러는 거예요. 좀 급한 면이 있긴 했지만 전 좋았어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얼른 양가 어른들께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상견례라고 하기까진 그렇고 오래 연애했으니 서로 부모님께 인사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의 유명한 한정식집을 예약했고 상견례 아닌 듯한 상견례가 진행되었죠. 저는 너무 떨리는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계속 호들갑을 떨었어요. 오빠 부모님이 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하고요. 그랬더니 남친은 부모님이 막내딸 하나 들어온다고 엄청 기뻐하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엄마 아빠를 모시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먼저 모시고 저는 코스 메뉴를 확인하려고 카운터에서 메뉴를 보고 있었어요. 남친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오빠 먼저 룸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메뉴를 다 주문하고 저도 룸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 밖으로도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주변을 지나가던 손님들과 식당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방 안을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발걸음을 재촉해 방 안으로 들어갔고 거기서는 저희 부모님이 남친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왜 남자친구한테 불같이 화를 내고 계신 건지 제가 엄마 아빠를 말리자 엄마는 더 볼 것도 없다 하시면서 저딴 집안이랑 얽히면 안 된다고 저를 끌고 나가려 했어요. 그러니 남친 쪽 부모님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며 사람 여기까지 불러놓고 어딜 가냐며 당신들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유난을 떠냐며 욕을 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과 남친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 파악을 하려는데 남친의 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향해 쌍욕을 하면서 도자기로 된 물컵을 집어 던진 거예요. 제가 엄마를 끌어당겨 간신히 피했고 컵은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저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남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낯이 익었어요. 어디서 듣던 목소리지? 하는데 엄마 아빠가 남친 아버지에게 당신 미쳤냐며 사람 죽이려고 작정했냐고 소리를 질렀고 결국 식당 측의 신고로 경찰까지 불렀네요. 경찰이 자초지종을 듣는 동안 저는 번뜩 생각이 났어요. 남친의 아버지 목소리는 저희 엄마 병실에서 항상 소리치던 옆 병상의 보호자 목소리였어요. 그 칼칼하고 시끄러운 목소리로 경상도 사투리를 내뱉는 목소리였어요. 엄마는 제 남친에게 내 딸을 어떤 거짓말로 꼬여냈냐고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너희 가족 실체를 다 알았는데 감히 내 딸이랑 결혼을 하려고 해? 하고 화를 내셨어요. 저는 남친에게 이게 어찌 된 건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남친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이었네요. 결국 엄마는 제게 다 말씀을 해주셨죠. 자기 마누라 침대 차지하고 병원 밥도 지가 다 먹고 심지어 그 아줌마를 때리기까지 해서 간호사 호출벨을 저희 엄마가 수도 없이 눌러줬다고 하셨어요. 사랑꾼이라고 자부하던 남친의 아버지는 가정폭력남의 쓰레기였던 거였죠. 저는 상남자스럽긴 했지만 언제나 제게 다정했던 남자친구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어요. 저희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다면 저는 저 가족에게 깜빡 속아서 결혼을 하고 남친의 어머니가 제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심지어 상견례장에서 남에게 물컵까지 집어던지는 인성인데 자기 며느리 된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폭력적으로 굴었을까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남친 아버지를 폭행죄로 고소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남친과는 헤어질 거고요. 남친에게 고소 취하하라면서 쌍욕 문자를 받았네요. 그렇게 스윗한 척 사랑꾼인 척 해놓고 자기 아버지가 전과자 될 위기에 놓이니 저한테 미친년, 이년저년 욕하고 난리가 났네요. 자기 아버지 피는 역시 못 속이나 봅니다. 다행히 복도 쪽 CCTV에 물컵이 날라와 깨진 장면이 녹화되어 있어서 남편 아버지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고요. 그걸 알고 나니 남친은 제발 선처해달라고 빌고 있네요. 엄마는 많이 놀라셨겠지만 그래도 그 집 실체를 일찍 알게 돼서 다행이라며 자기 갈비뼈가 부러진 게 조상님이 도운 거라고 웃으세요. 엄마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그런 집안에 모르고 시집갈 뻔했는데 일찍 알아채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합의는 하지 않을 생각인데요. 남친과 대학에서 겹치는 지인들이 많아서 저도 살짝 고민 중이네요. 그래도 역시 합의하지 않는 게 좋겠죠.